안녕하세요, 여러분. 32년간 의사로 일해온 이준호입니다. 어젯밤 응급실에 78세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10번째예요. 매일 밤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쥐가 날까봐 다리를 쭉 펴고 자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깨어나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아침까지 다리가 뻐근한 분들 말이죠.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쥐는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2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야간 근경련이라고 하죠.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근육 과사용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등산을 가거나 장시간 걸으면 쥐가 잘 납니다. 72세 박철수 환자분은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신 날 밤 양쪽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걸어 다니셨거든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70세 이순자 할머니는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하루에 한 컵도 안 마시셨죠. 당연히 쥐가 자주 났습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서 쥐가 나는 거죠. 네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이 약이 소변으로 전해질을 빼내버립니다. 일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도 쥐를 유발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인 자세로 자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오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쥐가 나죠. 여섯 번째는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다리 쥐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위험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5가지 위험 신호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한쪽 다리에만 쥐와 통증이 반복되고 붓거나 뜨겁고 붉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깊은 정맥혈전증, 즉 DVT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삐떡이 생긴 겁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 되어 생명이 위험합니다. 제 환자 중 75세 김영숙 할머니는 한쪽 다리만 계속 붓고 아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 쥐인 줄 알았는데 검사했더니 깊은 정맥혈전증이었습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늦었다면 폐색전증으로 갈 뻔했죠.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수시간에서 수일간 통증이나 뻣뻣함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쥐는 풀리면 금방 좋아집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근육 손상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다리가 창백하고 차갑고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급성 동맥 폐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응급 상황입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쥐와 함께 숨이 가쁘거나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다섯째,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경 압박이나 척추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에서 다리 쥐와 함께 힘이 빠질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이 있거나 장시간 앉아 계시거나 흡연하시는 분은 고위험군입니다. 76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장거리 비행 후 한쪽 다리가 붓고 아프다고 오셨어요. 10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검사 결과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누워 계신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손으로 잡아서 천천히 몸쪽으로 당깁니다. 무릎도 쭉 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급하게 당기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야 합니다. 혼자서 발끝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수건을 이용하세요. 수건을 발바닥에 걸치고 양쪽 끝을 잡고 당기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벽이나 문틀을 보조로 스트레칭 하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벽을 향해 서세요. 쥐가 난 다리를 뒤로 빼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로 무릎을 쭉 펴세요. 그리고 몸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세요. 벽에 손을 짚고 하면 균형을 잡기 쉽습니다. 이 자세를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방법,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쥐가 조금 풀렸으면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아래에서 위로, 즉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원을 그리듯이 주무르는 것도 좋고요. 5에서 10분 정도 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피부가 약해서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세요. 네 번째 방법, 지압입니다. 종아리 가장 볼록한 곳에서 손가락 이마디 아래에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3초간 강하게 누르고 1초 이완하는 것을 5회 반복하세요. 근경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따뜻한 온찜질입니다. 쥐가 풀린 후에 따뜻한 물주머니나 온찜질 팩을 종아리에 10에서 15분 대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온도 감각이 둔할 수 있으니 온도를 꼭 확인하세요.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 윗입술 중앙 강하게 꼬집기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신경 반사로 다리 쥐가 완화된다는 보고가 있지만 개인차가 큽니다. 다른 방법과 보조적으로만 시도하세요. 70세 정수진 할머니는 이 방법들을 배우신 후 다음에 쥐가 났을 때 훨씬 빨리 풀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재발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쥐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수면 자세 교정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세요. 발밑에 얇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발끝이 약간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주무실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둘째, 취침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자기 전에 종아리를 충분히 늘려주세요.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이나 발끝 당기기를 5분 정도 하세요. 발목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주세요. 셋째, 수분과 전해질 보충입니다. 물을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나눠서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이 풍부하고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바나나를 하루에 1개씩 드셨더니 2주 후 쥐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일시간마다 발 펌프 운동입니다. 오래 앉아 계시면 다리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일시간에 한 번씩 발끝을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운동을 10에서 20회 하세요. 앉은 자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 점검입니다.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에 쥐가 자주 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여섯째, 다리 보온입니다. 겨울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잘 납니다. 잘 때 얇고 넉넉한 양말을 신으세요. 너무 꽉 끼는 양말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피하세요. 일곱째, 취침 전 미지근한 족욕입니다. 자기 전에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족욕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여덟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나쁘게 합니다. 술도 탈수를 일으켜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건강보조식품과 음주를 함께 하시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 환자 중 76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8가지 방법을 모두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취침 전 스트레칭과 족욕을 빠짐없이 하셨고 물과 바나나를 챙겨 드셨어요. 또한 이뇨제 용량을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했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2주 동안 쥐가 단 한 번도 안 났어요. 실전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상황 1. 한밤중에 갑자기 왼쪽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먼저 침착하세요. 왼쪽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발끝을 손으로 잡아서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세요. 무릎도 쭉 펴세요.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쥐가 풀렸으면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주머니를 대세요. 다음 날 아침에는 왜 쥐가 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제 물을 충분히 마셨나요? 낮에 너무 많이 걸었나요? 상황 2. 며칠째 오른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오른쪽 종아리가 왼쪽보다 붓고 뜨겁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세요. 깊은 정맥 혈전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19를 부르거나 가족에게 부탁해서 응급실에 가세요. 절대 다리를 주무르거나 마사지하지 마세요.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갈 수 있습니다. 상황 3. 쥐가 난 후에도 하루 종일 종아리가 아프고 뻣뻣합니다. 병원에 가세요. 일반적인 쥐는 풀리면 금방 좋아집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근육 손상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전 5분 스트레칭을 했나요? 물을 1.5에서 2리터 충분히 마셨나요? 바나나나 유제품, 견과류를 먹었나요? 1시간마다 발 펌프 운동을 했나요?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했나요? 취침 전 족욕을 했나요? 수면 자세를 교정했나요? 금연과 절주를 실천했나요? 이 8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다리 쥐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위험 신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쪽 다리에만 쥐와 통증이 반복되고 붓거나 뜨겁고 붉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쥐가 풀린 후에도 수시간에서 수일간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다리가 창백하고 차갑고 감각이 저하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쥐와 함께 숨이 가쁘거나 가슴 통증이 있으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힘이 빠지거나 마비감이 있으면 병원에 가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한쪽 다리가 계속 붓고 아픈데도 그냥 쥐려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나중에 너무 심해져서 오셨을 때는 이미 깊은 정맥 혈전증이 진행되어 있었고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실 때도 조심하세요. 비행기, 버스, 기차에서 오래 앉아 계시면 다리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걷고 앉아서 발펌프 운동을 자주 하세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여러분, 다리 쥐는 나이가 들면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히 예방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과 전해질 보충, 취침 전 스트레칭, 수면 자세 교정, 규칙적인 발 펌프 운동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자기 전에 5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종아리를 충분히 늘려주고 발목을 돌려주세요. 조격을 하세요. 40도 미지근한 물에 발을 10분 담그세요. 발밑에 쿠션을 받쳐서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세요. 물과 바나나를 챙겨 드세요. 제 환자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쥐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이제는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다리 쥐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32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다리 쥐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쥐 두렵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방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실천합니다. 남겨주세요. 함께 이겨내는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하는 의사 이준호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